오늘은 선형대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선형대수에서 선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직선형을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직선이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1차식의 성질을 갖는 정도의 뜻으로 선형이란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대상이 바로 행렬입니다. 행렬이라고 하면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는 대부분의 경우 실수이지만 복수수일 수도 있고 다항식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또 다른 행렬일 수도 있습니다. 행렬을 표시하는 방법은 보통 이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우리나라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괄호를 사용합니다. 이 꺽쇠 기호는 미국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주로 나오는 기호이기 때문에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꺽쇠 기호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행렬은 수나 문자를 배열하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렬에서 가로줄의 이름이 행입니다. 첫 번째 행 제1행이고요. 세로줄의 이름은 열입니다. 세 번째 열 제3열이네요. 총 2개의 행과 4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행렬은 2 곱하기 4 행렬 2x4 매트릭스입니다.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들을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제1행과 제3열이 교차하고 있는 곳에 놓여진 성분을 1행 3열 성분, 간단히 13 성분이라고 하고 A13 또는 A1,3처럼 표시를 합니다. 행렬을 부를 때 보통 대문자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행렬의 성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표현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행렬은 왜 생겨났을까요? 행렬이 처음 생겨났을 때를 본다면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 등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주로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1차 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미지수의 위치를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미지수는 구태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지수는 생략하고 개수만을 순서대로 쓰면서 연립방정식을 좀 더 쉽게 기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만 서로 다른 이와 같은 1차 연립방정식들을 풀어보면 이 경우에는 이 1이라는 해가 얻어지고 이 경우에는 3-1이라는 해가 얻어지는데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뒷부분의 값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앞부분에 의해서 앞부분을 첫째 식을 4배, 둘째 식을 3배에서 뺀다.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진다. x를 구한다. 다시 대입하여 y를 구한다. 라고 풀이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달라졌을지라도 풀이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단지 뒷부분의 계산만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고요. 앞부분의 계산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풀이의 구조가 일치하는 것이죠. 만약에 1차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앞부분의 식이 완전히 소거가 되네요. 만약에 이 값이 지금처럼 4라면 불가능한 식이 얻어져서 해는 없으며 혹시 이 경우 식이 0이 얻어진다라고 하면 해는 무수히 많게 됩니다. 역시 방정식의 해는 뒷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기보다는 앞부분에 의해서 해가 어떤 해가 나타날 것인지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을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서 개수만을 따서 이 개수를 따로 다루고 그것의 성질을 연구할 필요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한 이론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렬의 연산을 간단히 정의해 볼까요? 덧셈, 뺄셈, 상수배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생각되네요. 행렬의 곱셈은 어떻죠? 곱셈을 덧셈, 뺄셈과 같이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정의하는 건 자유이겠지만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응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의에서는 별다른 응용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곱셈을 정의한 수학자도 더럿 있었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꽤 복잡하게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행렬에서는 행을 사용하고 뒤에 행렬에서는 열을 사용해서 차례로 1행과 1열로 1행 1열, 1행과 2열로 1행 2열, 이런 방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죠? 함수의 합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평면 위에 x, y라는 점이 있고 또 다른 평면 위에 x', y'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고 그 대응 관계가 이와 같이 1차식의 형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1차 변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x축에 관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나아가 회전이동, 이런 것들이 모두 1차 변환에 속한답니다. 주어진 두 개의 1차 변환을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합성을 해본 결과 여전히 1차 변환이 얻어집니다. 그 1차 변환을 표현하는 행렬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행렬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와 같은 행렬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착안해서 곱셈을 정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뭔가 복잡하게 정의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이 1차식분의 1차식 바이리니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함수를 두 개 가져와서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차례차례 계산을 해보면 신기한 게도 여전히 똑같은 형태의 분수함수, 바이리니어 함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1차 변환을 합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요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행렬의 곱셈을 뭔가 좀 복잡하게 정의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선형대수의 기초, 행렬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하여 좋은 세특 발표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